NH농협은행이 가계담보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가계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한 영향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할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를 S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정상화 계획 등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고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선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한 남성의 영상이 최근 논란이 됐죠. 이 영상이 공개된 뒤 공원이나 해안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던 때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를 맡는 제하청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리해고자로 불리며 1년 넘게 투쟁을 벌여왔는데 법원이 이들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 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과하고 환불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젯밤에도 서울 곳곳에선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밀실까지 마련한 곳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10만 원에 그치는 과태료를 인상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년 전 제주에서 한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마저 지난 줄 알았는데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늘어난 공소시효 덕분에 처벌도 가능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홀로 돌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부 선진국에선 이런 청년들을 영케어러로 규정하고 여러 지원책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선 연일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청소년들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다음 주 개막하는 패럴림픽 관중으로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